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진 커밍스가 한국 경제는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 한국 경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글을 썼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칼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한국 경제는 고환율, 저성장, 과도한 부채, 이 세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그걸 무시하고 확장 재정을 펴고 있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환율 방어까지 하면서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이미 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이미 준비상사태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진 커밍스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IMF는요, 한국에 대해서 이례적인 강경 경고를 내놨는데요. 한국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라는 겁니다. 빚이 너무나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보면은 올해 2025년이 약 53%인데 2030년이 되면 64%가 되고요. 2050년이 되면 130%가 됩니다. 미국을 추월합니다. 이거는 비기축통화국 한국의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사실상 이때쯤 되면 국가 부도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빚은 국가 채무만을 얘기를 하는데, 국가 채무만 얘기하면 이게 48%입니다. D1 부채라고 그러죠. 근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제적으로 볼 때는 국가 채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 정부 부채, 그 다음에 공공부문 부채, 그리고 공기업 부채, 이걸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D1, D2, D3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 빚이 훨씬 늘어난다는 겁니다. 국가 채무만 얘기하면 48%인데 일반 정부 부채까지 하면 53 내지 55%, 공공부문 포함하면 70%까지 빚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기다 공기업까지 하면 그 이상으로 훨씬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총 부채 규모를 보면 가계부채가 무려 2,300조 원. 가계부채가 얼마라고요? 2,300조 원. 세계 최고랍니다. 다 가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는 빚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사도 대출 없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주식을 해도 또 돈 빌려가지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빚고라는 사회. 참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말이죠. 빚지는 걸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죠. 근데 지금은 빚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재명이가 웬만한 빚은 다 탕감해 주니까 모럴 해저드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무조건 돈 빌리고 안 갚으면 그만이다. 이런 어떤 나쁜 그런 인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가 우리나라가 2,900조 원. 좀비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얼마라고요? 2,300조 원. 기업 부채가 얼마라고요? 2,900조 원입니다.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1,200 내지 1,700조 원. 총합 6,400조 원.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GDP의 250%. GDP의 250%가 빚입니다. 한국의 총 부채 규모. 가계부채 2,300조 원. 기업부채 2,900조 원. 정부 공공부문 부채 1,200 내지 1,700조 원. 총합 6,400조 원. GDP의 250%. 어마어마한 겁니다. 확장 재정을 쓰면 말이죠. 현금 살포, 추경 이런 걸로 계속해서 좀 돈만 뿌리고 있는데 이게 착시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마치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고 민간 자생력이 붕괴되고 결국 IMF 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고 민간 자산력이 붕괴되고 결국 돈만 확 뿌리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뭐 환율은 또 고환율 되고 고물가 고환율 그 다음에 고실업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IMF 가게 된다는 거죠. IMF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지 통제 실패 시 부채가 폭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돈 뿌리지 말아라. 복지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발권력으로 위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우리는 달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상실하면 자본이 유출되고 그러면 원화가 급락하고 그러면 원화만 단독 약세를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아주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화 수합도 안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 그리고 애완보유고 부족을 이거는 자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애완보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자인하는 겁니다. 연금 수익률이 그러면 악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을 줄 돈이 고갈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하나의 인공호흡기인데 미리미리 국민연금을 갖다가 고갈시켜버리면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원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러면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쓰는 정책을 보면 충돌하고 있는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매도하면서 동시에 또 원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정적으로 원화를 공급해가지고 돈을 뿌리면서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왼손으로는 환율 방어하고 오른손으로는 환율 상승시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환율을 방어하면서 한쪽에서는 환율을 상승하는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애완 보유액만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소진돼 가지고 나중에는 애완 보유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은 이미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아직까지는 유지 중이지만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2026년 성장은 1%대밖에 안 됩니다. 2026년 내년에도 성장은 1%대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은 말이죠. 지금의 어떤 잠깐 이 환율을 갖다가 떨어뜨린 거, 원화가 좀 반등한 거, 이거는 진통제효과밖에 안 된다. 진짜 위기는 2026년에 올 것이다. 그래서 구조개혁 없이 돈만 풀다가는 국가 신뢰를 붕괴시켜가지고 장기 침체로 직결될 것이다. 결국 애완은 빠져나가는데 안에서는 빚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완은 빠져나가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빚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부채가 너무나 많아져서 부채 위기국으로 지정되고 환율 불안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는 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 커밍스가 아주 전문가적 분석입니다. 수치를 이용해 가면서 수치를 인용해서 그야말로 아주 팩트에 기반한 그런 정밀한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한국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글을 썼는데 이번에 이어서 아주 정밀하게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한국 경제, 아까 가계 부채 빚이 2,300조라 그랬죠. 기업 부채가 2,900조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정부 부채가 1,200조라지 1,700조라 그랬죠. 그야말로 GDP의 250%다 합치면 말이죠. 한국은 빚공화국입니다. 빚공화국.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을 정말 준비상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